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학부모회가 이제 굉장히 학교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모회와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학부모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파주 온정에 있는 지상고등학교라고 하는 신설학교고요. 저는 2016학년, 2017학년도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2016학년도, 2017학년 학부모회 총무를 맡고 있는 고영숙입니다. 네. 우리가 연속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촬영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회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늘상 작년에 이제 파주 지산고가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약간 문제가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회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사실 학부모회 분들이 왜 시간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시간을 쪼개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회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참여가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외롭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회가 작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학교 내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매번 발생이 됩니다. 실은 저 역시도 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찾아오셔서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학부모들의 관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문제, 학교 내에 있는 아주 디테일한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그건 말고 간단히 설명해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우리 회장님?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네. 작년 저희가 2016학년도가 신설 첫 해예요. 이제 생기면서 학교에 신설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저희들 어떤 기대감들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가 아주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좀 불안한 감도 있지만 그 불안한 것보다는 저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로 왔을 때 자리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좀 불안한 선생님들 간 불안, 저희 학부모들 간의 불안, 아이들 간의 불안이 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슬기롭게 넘어가지 못하고 어떠한 어떤 부류에서 어떤 한 부류가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게 좀 대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학부모에서 이걸 알고는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대두됐던 그 부류가 이거를 마무리가 잘 되고 학부모회랑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만약에 지상고가 이렇게 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겠죠. 서로 이제 고통받는 이런 시간은 없었을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 이제 학부모에서는 늦지막하니 그걸 알게 됐어요. 2학기 정도에 알게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1학기 때는 모르고 있다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확실한 건 몰랐던 거예요. 확실한 걸 몰랐다. 2학기 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걸 알고는 저희는 이제 학부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일단은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증거 같은 걸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거는 좀 저희만이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지상고 학부모라면은 지상고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라면은 분명히 이 사실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이제 임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학부모한테 이제 알릴 의무와 지상고 학부모라면 알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발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한테 일단은 알렸고요. 학부모들에게 무엇으로 알린 거죠?
어떤 뭐 편지를 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과 이제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게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는 네.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의무를 이제 가진 거죠. 이거는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 알리는 방식이 뭐였냐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각 이제 반에 저희는 이제 대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반에 대표가 있고요. 그 대표가 대의원인데 그 대의원 밴드가 있었고요. 아. 예,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리게 된 거고 이제 어느 장소를 섭외를 해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섭외를 해서 그곳에서 저희들 알리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저희 고등학생이잖아요. 네네. 고등학생이고 이제 생계부가 이제 적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바로 대학이라는 진학에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이 선뜻 나서주기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학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과 믿음이 있어요. 저희 세대라면은 그렇지만 또 그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를 구태여 이제 긋고 싶지는 않지만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라는 이 특성상 아이들 갖다가 맡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이를 맡기는 을이라는 그런 거를 저희 스스로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짓는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뜻 같이 동참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희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나 대한민국 어떤 학부모나 이런 상황을 갖다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거에 나섰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학부모님들은 전해드린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걸 실질적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 곁에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처분 감사가 내려왔고 또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락은 났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일단 됐고 2017학년도를 맞이하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제 부장 선생님이나 저희들이 한 학년이 늘어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추가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런 거를 듣고 오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굉장히 좀 어색했고요. 서먹서먹했다는 네, 말씀이죠. 어색하고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나 저희 학부모에서나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서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있어서 서로 이제 조금 탐색을 한다 그러나 좀 그거 좀 말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조심하는 그런 감정에서 이제 차차 이제 접근이 됐고요. 서로 이제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좀 좁혀진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산고가 이제 거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이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네네.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그 알고 계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학교에다 맡긴다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부모들 세대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내 아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기입을 뭐 해주든 안 해주든 뭐 물론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내 아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하게 적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나중에라도 알고 정식으로 항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이 갑이고 우리 학부모들이 을이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가불이 없는 거죠. 굉장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선생님들이 제일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였죠, 그죠? 스승이라는 의미가. 예, 스승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왜 무학도 많이 계시니까 사실은 잘 몰라서 정말 우리 애를 잘 맡길 테니 잘 좀 잘 보살펴 달라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배우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어서 굳이 그런 거 이제 가불의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도 예전의 사고 방식으로 내 아이를 맡겼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네. 싶진 않지만 네. 실전에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전히? 그거는 이제 학부모라면은 거의 다 한 80%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로. 예. 저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글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과 일반 엄마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가요. 갑자기 이걸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교 내에서 갑불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학부모들이 조금 더 학교에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학부모 회장님들 또는 아까 대의원들이라고 했나요? 대의원들만의 힘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야 이 학교가 그러니까 가불이 없는 그렇죠. 게 되는 거지. 일부 학부모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부모 간부들만 활동해서는 학교가 절대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런 문제가 풀리고 잘 이렇게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도와준 어떤 단체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학부모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저희들이 정말 답답한 게 뭐였냐면은 어느 곳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질 않았어요. 저희는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기 상급기관이니까 뭐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쪽에만 알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저희가 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경찰서까지 저희는 그걸 의뢰를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학교라는 특성상의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학교에 있는 일을 갖다가 외부로 갖고 나가려고 한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었고요. 갈 생각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못했고요. 잠깐 회장님 잠깐만요. 근데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교육청이 전혀 답을 주고 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가요? 저희들 일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일은 그랬고요. 그걸 이제 세세히 말씀드리려니 되게 좀 어려운데 그쪽에서 도움을 주시려고는 노력을 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 답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답은 없었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서 그렇죠. 즉각적으로 그렇죠. 반영해주지 그렇죠. 못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랬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일을 갖다가 외부로 알린 경우는 저희가 알린 게 학부모에서 알린 게 아니고요. 그에 있는 그 문제가 있었던 어떤 한 부류에서 먼저 문화일보라는 곳에 먼저 알렸고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셨대요. 어쨌든 그렇게 외부로 먼저 알리게 된 거고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보면 경찰서에 갈 만한 일인 것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하나 하고 또 경찰서에 가서도 역시 정확하게 이게 학교 일이기 때문에 이게 끼어들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내에서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문제를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론 저희 활동했던 저희들만 알죠. 근데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하고 저희 학부모들하고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학부모 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학부모 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서 문제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운영위원회 그 외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관 그 대화의 문제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밖에 도움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시민연대라든가 파주시민연대라든가 뭐 상상교육포럼이라든가 운정학부모연합회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단내 뭐 국회의원 분들이라든가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회 이제 분들은 어떤 문제를 알게 됐어 미리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미리 알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가고 경찰서도 갔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촬영하는 목적도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가느냐에 이제 포커스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막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학부모 회장님이나 총무님 두 분 다 시간 필요하고 또 다시 도와주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교육청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보통의 용기를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있는 파주 상상교육 포럼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면 학교 내 학교 운영위원회도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던가요? 네. 저희 회장님이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서까지도 운영위원장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이제 차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고는 또 저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운영위원은 사실 학교에 어떤 안건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어떤 그랬을 때만 열리잖아요. 근데 저희 학부모회는 늘상 학교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의 흐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작은 일까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가끔 이제 학교에 안건 때문에 오지만 그 일을 몰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 구조상. 그렇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알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회는 결국 그 운영위원회하고 서로 잘 같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고 소통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좀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회장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저의 위치도 밝히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저는 여기 두 분의 이제 파주지산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직접 취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우리 파주지산고의 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분들이 쟤들 뭐 짜고 했어 뭐 이런 말을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서로 소통이 되면서 서로 격이 없는 대화가 늘 그죠? 돼야 되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두 분이 그렇게 어떤 이제 이 학교가 이렇게 정상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파주 상상교육 포럼에 왜 지난번 우리가 계속 몇 번 출연을 해주셨던 그 박태현 위원님이 있는데요. 위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도움도 많이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 역시 실제로 이제 한 거의 9년, 10년 정도를 학운위원을 경험하셨는데 이 파주지산고의 그 지역위원으로 모셨죠. 네.
예, 그래서 같이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저 역시도 이제 학원위원장으로서 몇 번 우리가 회의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감정의 상태는, 선생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상태가 조금 남아 있었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이제, 그죠? 학원위를 개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의 이제 원상회복이 된,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학부모회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 두 분이 가장 고생을 한 건 맞지만, 또 여러 도와주신 분들이, 그죠? 또 이런 이제 계셔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잘 보기 싫어하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사실 우리 고영숙 총무님의 경우에,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이기도 해죠, 지금. 네, 지금. 고영숙 학원위원님의 자제분은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달라지면 아이도 공부하더라. 우리 엄마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물론 공부 안 하는 학생도 늘었을지 몰라요. 그렇진 않나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소개해주면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학교에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학부모 회장님들이나 또는 학군위원님들께서 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처음 할 때 아까 여기 있는 파주 상상교육 포럼에 밴드에 치면 나온답니다. 파주 상상교육 포럼 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파주 상상교육 포럼을 밴드에 쳐서 들어오셔서 문제를 그쪽에서 띄워놓으면, 그리고 전번을 남겨놓으시든지 운영자에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예전에 우리가 이 파주지상고습에서 학원위원 관련한 그 이후에 몇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학교의 문제로.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어업이 그게 아니니까요. 가능한 한 파주 상상교육 포럼에 참여하셔서, 이게 상상교육 포럼이 꼭 파주니까 파주에 있는 학부모회나 학교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 문제가 좀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